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이 뻣뻣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관절이 무겁게 내려앉고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에도 손으로 무릎을 짚어야 겨우 몸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절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 일상 전체의 그림자를 들이죠. 운동을 줄이고 싶은 마음, 외출을 꺼리게 되는 습관, 친구 모임에도 가기 싫어지는 사회적 고립까지 통증은 삶의 즐거움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현상이라며 참고 삽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쌓여온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관절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체중 증가,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이 더해지면 관절이 더 쉽게 무너져 내리죠. 흥미로운 건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방법이 꼭 거창한 약이나 수술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만난 환자들 중에도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양파 껍질차였습니다. 평소에는 음식 준비 과정에서 그냥 버려지는 껍질. 하지만 그 얇은 막 속에 숨어있는 힘이 당신의 관절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양파를 먹을 때 속살만 생각합니다. 껍질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껍질에 오히려 더 많은 퀘르세틴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들이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와 관절 주변의 뻣뻣함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직 100% 확정된 치료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마신 환자들 중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약은 독하니까 가급적 줄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안하는 건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양파 껍질 차 한 잔. 이 소박한 루틴이 당신의 무릎과 허리 관절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왜 관절통이 노년의 대표적인 짐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곧 이어서 양파 껍질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약효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양파를 손질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껍질은 얼른 벗겨내고 버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바로 그 얇은 갈색 껍질 속에 관절 건강을 지키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로 이미 여러 논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것은 염증이 원인인데 퀘르세틴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세포 손상을 줄여준다는 사실은 매우 희망적이지요. 게다가 양파 껍질은 단순히 관절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도 알려져 있어 고혈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든든한 우군이 됩니다. 또 껍질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결국 하나의 재료가 온몸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이 10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껍질을 버린다는 건 가장 귀한 약재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치 기적처럼 들리면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파 껍질의 효능이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보조 도구입니다. 차 한 잔이 당신을 완전히 고쳐주진 않지만 관절을 돕는 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볼 때 더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환자분들에게 직접 껍질을 보여드리며 설명합니다.
이 얇은 종이 같은 것이 몸속 불꽃을 꺼뜨려 준다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놀라며 웃습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 평생 버리던 걸 이제야 제대로 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재료 하나에도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순간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끓여 먹는 국이나 찌개에 양파를 쓰지 않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제부터는 껍질을 버리지 않고 차로 우려내어 활용한다면 약을 늘리지 않고도 관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그 효과가 당신 몸에 스며듭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단순히 한 잔의 차가 어떻게 혈액순환과 염증 반응을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몸을 덮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우려낸 차는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주변의 뻣뻣한 느낌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관절 속 압박감이 줄어들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완화되면 세포의 노화 속도 또한 늦춰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의 몸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무릎이나 손목처럼 자주 쓰이는 관절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관절은 혈관이 풍부하지 않아서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전달되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가락이 부어 반지를 못 끼웠는데 양파 껍질차를 2달 마시고 나니 붓기가 줄어 손가락이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양파 껍질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이 몸의 변화를 불러온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를 매일 마신다는 그 행위 자체도 치료적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물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 작은 의식이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합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불편함도 훨씬 덜 느껴집니다. 양파 껍질차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잡는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양파 껍질차의 퀘르세틴 함량이 실제 몸속에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흡수율은 개인차가 크고 음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아예 버리기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작은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무해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습관입니다. 차를 매일 마시는 습관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잔잔한 파도처럼 꾸준히 몸을 변화시킵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건 바로 이 느리고 안정적인 힘입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어떻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불러왔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세 남성으로 무릎 관절염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부어오르고 계단을 오를 때는 꼭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더 늘리고 싶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제가 권한 것이 바로 양파 껍질차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껍질을 마시라니 그게 무슨 약이 됩니까? 하고 웃으셨죠. 그러나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번 저녁에 양파 껍질을 우려낸 따뜻한 차를 드셨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무릎이 예전보다 덜 붓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차가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이후로도 환자분은 차를 꾸준히 마셨고 3달이 지나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볼 때 카트를 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다니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가 특별한 기적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바늘을 잡지 못했는데 양파 껍질 차를 꾸준히 마신 뒤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약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활의 질 향상이 작은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가 크지 않다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의 한계이자 다양성입니다. 사람마다 체질, 생활 습관, 병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길을 찾는다는 태도입니다. 양파 껍질 차는 위험이 적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시도해보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서서히 적응하고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면 다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이 덜 부담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다음에서는 양파 껍질차의 효능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직 논쟁이 남아있는 부분까지 균형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양파 껍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가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으로만 여기고 맹신하는 것도 위험하고 반대로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소규모 인체 연구에서도 혈압 안정, 관절 통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고무적인 사실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대규모 임상시험은 아직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 연구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에서 무릎 통증 지수가 유의하게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효과가 분명하다는 의견과 아직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을 환자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맹신보다는 적절한 활용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동양 전통 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양파 껍질을 약재로 사용해왔다는 점입니다. 고문원에는 양파 껍질이 체내 열을 내리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직 과학적 설명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오랜 세월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지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체질마다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거의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양파 껍질차를
기적의 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안전한 생활 습관 중 하나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저는 후자를 권합니다. 차 한 잔으로 모든 병을 고친다고 믿기보다 작은 도움을 주는 친구로 받아들이는 게 건강에도 마음에도 더 이롭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노년기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양파 껍질이 어떤 원리로 그 과정을 완화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시큰거리고 쉽게 붓는 이유는 단순히 뼈가 약해졌다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본에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상처나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다쳤을 때 붓고 뜨거워지는 것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신호이지요. 하지만 이 염증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오히려 관절을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 만성염증이 관절 연골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여기에 산화 스트레스가 더해집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 몸속에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는 현상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강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관절은 점점 더 쉽게 손상되고 회복은 더디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양파 껍질의 효능이 주목됩니다.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과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신호를 조절하여 관절이 과도하게 붓고 아픈 것을 완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퀘르세틴이 염증성 효소의 활성을 낮춰 관절염 증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기전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염증은 불이고 산화 스트레스는 바람입니다. 불길이 커지려면 바람이 필요하죠. 양파 껍질 속 성분은 마치 그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환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시곤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관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관, 심장, 뇌에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 차를 꾸준히 마셨던 분들이 단순히 무릎만 가벼워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차로 우려낸 퀘르세틴이 체내에서 어느 정도 흡수되는가?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한가? 같은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노년기의 관절 통증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균형이 깨지면서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파 껍질차 같은 항산화 습관입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양파 껍질차를 올바르게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은 순하고 영양은 충분히 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차를 효과적으로 마시려면 단순히 껍질을 물에 넣고 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못 끓이면 쓴맛이 강해져서 마시기 힘들고 성분도 제대로 추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껍질을 고를 때는 깨끗하고 농약이 적게 쓰인 양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양파가 더 안전하지요. 겉껍질은 먼지가 많으니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 햇볕에 말려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건조시켜 두면 오래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끓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전자에 물 1리터를 넣고 잘 말린 양파 껍질 2-3장을 넣습니다. 센 불에서 물을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10분 정도 더 우려냅니다.
이때 뚜껑을 덮어야 향과 성분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빛이 은은한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떫은 맛이 강해지므로 15분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차는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거나 저녁 식사 후 편안히 앉아 마시면 몸이 차분해지면서 관절 주변의 긴장도 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꿀을 한 티스푼 넣어 마시기도 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양파 껍질을 국물 낼 때 함께 넣어 쓰는 분도 계십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껍질을 넣고 끓였다가 건져내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와 차를 병행하면 더욱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마신다고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최소 4주 이상씩 꾸준히 마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2달쯤 지나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맛과 효과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향이 낯설어 처음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주 꾸준히 마시면 입맛에 익숙해지고 몸도 서서히 반응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맛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양파 껍질차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특정 상황에서 피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양파 껍질차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모든 음식과 습관에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액 응고를 늦추는 작용을 할 수 있는데 항근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과 함께 섭취하면 멍이 잘 들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위장이 약한 분은 처음부터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양파 자체가 자극적인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복에 과량 섭취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시작해 몸이 적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차를 마신 뒤 통증이 줄자 약을 임의로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기존 치료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차는 보완적인 역할로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넷째, 알레르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양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껍질차도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신부나 수유부는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태아나 영가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큰 부작용 없이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즐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적정선을 찾는 겁니다. 의학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기대하지 않고 천천히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를 존중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 한 잔이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결국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 마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양파 껍질차는 관절 건강에 분명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양파 껍질차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궁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도 좋지만 궁합이 맞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성분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여러 영양소가 서로 손을 잡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부와 같은 콩 단백질이 좋은 짝입니다. 양파 껍질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고, 두부는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관절을 튼튼히 하려면 근육이 꼭 필요하니 단백질 보충은 필수입니다. 둘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전통적으로 자연의 소염제라 불릴 만큼 염증을 줄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과 항산화력이 강한 양파 껍질이 만나면 관절 주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에 찬 기운이 줄어들어 통증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양파 껍질과 생강을 함께 우려차로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양파 껍질차와 함께하면 염증 억제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녹황색 채소들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는 비타민C와 K, 칼슘이 풍부하여 관절과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항산화 작용도 강해서 양파 껍질차와 함께하면 이중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궁합이 맞는 음식을 식단에 더하면 차 한 잔의 효과가 단순히 관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신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어떤 하나의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식품을 조금씩 함께 섭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로 저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두부 반모, 점심에 고등어 구이, 저녁 후에 양파 껍질 차 한 잔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2달이 지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면 무릎이 쿡쿡 쑤셨는데 요즘은 숨이 차도 무릎은 훨씬 편합니다. 음식과 차가 서로 도와준 결과라 볼 수 있지요. 물론 여기에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오메가3를 보충한다며 생선을 과도하게 먹으면 체중이 늘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생강을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양파 껍질차와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은 또 하나의 습관, 바로 관절을 지켜주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로 안에서 돕고 운동으로 밖에서 보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화입니다. 양파 껍질 차가 몸속에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준다면 운동은 관절을 직접 지켜주는 외부 지원군입니다. 차만 마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효과가 절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와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진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20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근육이 튼튼해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무리하게 오래 걷기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 하는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려 다리를 곧게 펴고 5초 유지한 뒤 내립니다.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허벅지 앞 근육이 단단해지고 무릎이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습관화한 환자분들이 계단 내려갈 때 덜 아프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셋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뒤 근육과 허벅지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뻣뻣하면 관절이 더 큰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신 뒤 5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해롭습니다. 관절은 약간의 자극에는 강해지지만 무리한 반복이나 무거운 하중에는 쉽게 손상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 후에 시원하다면 잘하신 거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줄이셔야 합니다. 운동과 차를 함께하는 습관은 또 다른 효과를 만듭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땀을 조금 흘리고 운동 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심리적인 만족감이 배가 됩니다. 이 만족감이 있어야 습관이 오래 갑니다. 사실 건강은 즐거움과 이어질 때 가장 오래 유지됩니다. 한 할머니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친구랑 공원에서 산책하고 집에 와서 양파 껍질 차 마시는 게 하루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즐겁게 이어지는 습관이 결국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음에서는 관절통이 줄어들면서 단순히 몸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활까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절의 가벼움이 삶 전체의 활력으로 번져나가는 순간을 함께 그려보지요. 관절의 통증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삶 전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무릎이 시큰거려 걷기 싫던 분이 통증이 완화되면 자연스레 집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작은 산책이 가능해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일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활동이 늘어나면 체중 관리도 쉬워지고 혈당과 혈압까지 안정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발걸음이 무거워서 모임에 가기도 싫었는데 요즘은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져요. 사실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양파 껍질차를 매일 마시며 조금씩 몸이 편해지자 마음까지 열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 변화는 정서적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통증 때문에 우울했던 기분이 줄어들고 다시금 활력을 느낍니다. 다시 웃게 됐다. 다시 노래 부를 힘이 생겼다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바뀌면서 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다시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파 껍질차가 단독으로 이런 변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 확신이 생활 전반을 바꿔나가는 힘을 줍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실천이 자존감을 높이고 그것이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파 껍질 차를 마신다고 무릎이 하루아침에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습관 덕분에 제 몸을 다시 신경 쓰기 시작했고 그게 삶을 바꿔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건강은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 소박한 차 습관이 어떻게 당신의 내일을 바꿔줄지, 그리고 왜 지금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가장 좋은 순간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이나 허리가 묵직해 앉았다 일어나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같은 계단을 훨씬 가볍게 오르내리고 손자와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걸을 수 있는 자신을요. 그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끓여 마실 따뜻한 양파 껍질 차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향이 퍼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마시는 순간 단지 관절을 위한 습관을 넘어서 마음까지도 차분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일상에 리듬을 주고 리듬이 쌓여 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노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큰 도약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건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한 잔의 차를 마시고 내일도 다시 한 잔을 마시는 단순한 반복이 6개월, 1년 뒤에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 진리를 확인해 왔습니다. 또한 이 습관은 단순히 관절을 넘어 전신 건강에도 파급 효과를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나아지며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작은 불씨 같은 습관이 몸과 마음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